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지역경제 현장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대형 선박 엔진 생산 누계로 1억 마력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첫 순서로 만났습니다. 일본과 유럽보다 훨씬 앞서 1억 마력을 달성한 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 조선기업으로서의 명성을 앞으로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 SDI의 소형 리튬이온 2차 전지 사업장이 울산에 유치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주인공은 윤종호 울산 북구청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쳐 구청장에 당선된 윤종호 구청장이 앞으로 구청장으로서 어떤 행정을 펼쳐나갈 것인지 자세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92회째 지역경제 매거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시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2차 전지 산업을 잇따라 유치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삼성 SDI의 소형 리튬이온 2차 전지 생산 공장을 울산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의 소형 리튬이온 2차 전지 공장은 오는 2011년 양산을 목표로 조만간 본격 공장 건립에 나설 예정이며 울산시는 최근 삼성 측과 이 같은 내용의 투자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SDI는 금년 4월에 약 4만 1,00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소형 IT 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명년 4월까지 건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울산에 유치된 리튬이온 2차 전지는 휴대폰 및 노트북 PC, 전동 공구 등에 사용되는 전지입니다. 최근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화와 함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전기자동차 시장 확장으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울산 사업장은 지난해 말 SB 리모티브의 자동차 2차 전지 생산 라인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삼성 SDI는 이번 소형 2차 전지 공장 건립을 통해 소형부터 XEV용까지 리튬이온 2차 전지 라인업을 갖추게 돼 브라운관에서 PDP에 이은 2차 전지 산업의 메카이자 친환경 미래 산업단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선박용 대형 엔진 생산 누계 1억 마력을 돌파했습니다. 대형 엔진 생산을 시작한 지 31년 만에 이뤄낸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9일 울산 본사에서 3,369번째와 3,370번째 선박용 대형 엔진의 시동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대형 엔진 생산 누계 1억 마력을 달성한 순간입니다. 이날 현대중공업은 엔진 1억 마력 달성을 축하하기 위해 뜻깊은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민계식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조선 해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높이 3.1m 크기로 설치한 삼각형 모양의 현대마크 조형물 제막식도 가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생산 누계 1억 마력은 유럽과 일본 대형 엔진 업체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세계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979년도에 첫 엔진을 생산한 이래 31년 만에 오늘의 1억 마력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엔진 역사, 생산 역사로 볼 것 같으면 유럽이나 일본이 100년 가까이 됐는데도 저희보다 아직 1억 마력을 달성을 못한 것을 비교해보면은 저희 현대중공업이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고 또한 일본의 엔진 선두주자인 미쯔이에 비해서 미쯔이는 1928년도에 첫 엔진을 생산한 이래 약 80년인 2008년도에 6천만 마력을 달성했습니다. 또 이에 비해 보면은 저희들이 엄청난 그 성과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지난 1979년 6월에 첫 엔진을 생산한 현대중공업은 1987년부터 선박용 엔진 시장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공장 신축과 설비 증설 등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한 것은 물론이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현재 세계 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엔진 분야에서만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12개의 세계 인류 상품을 보유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친환경 엔진 개발, 이동식 발전 설비를 비롯한 육상 발전 사업을 통해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이 40년 동안 이어온 세계 1위 조선기업의 위치가 이번 선박엔진 1억 마력 돌파를 계기로 더욱 확고하게 다져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EN 곽경호입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초대 손님은 윤종호 울산 북구청장을 모셨습니다. 윤종호 구청장은 야당 시의원을 거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일약 구청장으로 당선돼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윤 구청장이 앞으로 구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자세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만나보시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 구청장은 지난 10여 년간 지역의원으로 활동하시다가 이번에 구청장이 당선이 되셨는데요.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시다가 이번에 입장이 바뀌어서 행정을 집행하는 역할로 이렇게 바뀌셨는데, 구청장님, 늦었지만 당선 소감이나 각오가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에게 구청장이라는 막강한 임무를 부여주신 18만 국민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참신한 변화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열망하는 북구 주민과 울산 시민들의 열의를 담아서 전국에 있는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구청 운영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민선 4기 구청 목표인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육, 문화, 복지 1번지가 되도록 하고 나아가 전체의 어떤 지방자치 발전에 큰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엔 그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북구의 최대 현안 사업은 그 오토밸리로 조성 사업인데요. 윤 청장은 이와 관련해 취임식에서 오토밸리를 조기에 완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오토밸리 조기 완공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토밸리 도로는 산업 수도인 울산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109, 309가 완공되었는데 209가 공사가 착공하지 못해서 아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 의원님들과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님들이 중심이 된 오토밸리 추진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북구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서 시의회, 청원 등 우리 행정력을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최대한 힘을 쏟아서 우리 산업 물동량이 빨리 수송되고 또 울산 시민들의 이동 편의, 물류 정진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북구 지역에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협력업체들도 이렇게 대거 밀집해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윤 청장께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해 자동차 산업 전반의 발전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힘을 쏟겠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국가의 발전은 당연히 대기업도 발전해야 되지만 중소기업의 발전, 나아가서 상생 협력 속에서 발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기업 발전은 중소기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원화청 간에 공정거래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제안하기 전에 저희 북구에서 저희 선거 공약으로 이미 내건 바가 있고요. 최근 내에 원화청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사회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서 이미 라디오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납품 단가와 관련되어서도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 2차 밴드나 3차 밴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산에 임해서 거기에 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또 노동자들이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아울러서 대기업에는 기업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어떤 복지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 지역에 있는 외국 산업단지나 또 달천 농공단지 내에 그 소기업으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행정이 직접 지원해서 시설을 지어주거나 또는 지원을 해주고 또 나아가서는 영세 그 사업자, 그러니까 5 내지 10인 정도의 영세 규모 사업자를 위한 공단 조성에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우러져서 대기업, 중소기업, 더 영세한 기업들, 거기에 하는 사업주나 그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모두 골고루 이렇게 복지를 누리고 좀 그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 구청장께서는 그 취임 이후 다양한 행정 실험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그 동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시스템 도입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서비스 질, 행정을 접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저는 동사무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의 어떤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에 있어서 동해 가면 자친이 되고 또 쫓겨가는 기분, 진급도 되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그 행정의 중심이 동해 있지 않고 구청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의 어떤 생활 서비스질을 올리고 행정 서비스질을 올리려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자기 어떤 직무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대한 어떤 봉사정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동사무소에 앞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자들을 실질적으로 보내고 또 그쪽에서 열심히 하는 동장님들은 또 시로 바로 이렇게 전보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일단 그 행정의 어떤 주체로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그 대시민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가운데 윤 청장께서는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이렇게 힘을 쏟고 계신 그 상황인데 청장님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각 가정마다 대학 졸업하고 나이 30살 넘어서 결혼도 못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하고 놀고 있는 청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갈 곳이라고는 비정규직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직장 구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그냥 나이를 넘기고 또 홍기까지 넘기고 이런 어려운 실정인 걸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런 공공부문이 그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너무 방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북구청을 맡고 보니까 약 한 50개 정도의 일자리가 10개월 하면 자르고 10개월 하면 자르고 이렇게 행정기관에서조차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데 일반 기업에서 당연하게 적정 기간 일하고 자르고 또 사람을 또 뽑고 또 자르고 이렇게 방기하고 있는 것을 그 행정기관에서 먼저 그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어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럼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해보자. 그럼 이 부분들을 전부 다 공무원을 시킬 것이냐.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중앙임금제를 해가지고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규제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 그게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일자리 공단을 만든다든지 또는 하나는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위탁해서 고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공단을 만들려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이분들의 어떤 일의 어떤 노동 강도에 비해서, 일의 질에 비해서 임금을 너무 높게 책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그분들을 위탁 고용하면서 계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간호사라든지 또는 노인을 돌보는 그런 일자리라든지 여타 지금 10개월하고 자르고 10개월하고 잘라서는 안 될 그런 자리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사람을 보살피고 또는 이렇게 간호업무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일자리부터 우선적으로 안정되게 일자리를 만들고요.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나면은 여타 사회적 일자리를 안정된 제대로 된 일자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겠더라고요.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구청에서부터 공무원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어느 정도 전환되고 난다면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모범적 사례라 그러면 이것을 또 저희들한테 벤치마킹해서 또 시행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어떤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부분의 어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도입된다 그러면 전국적인 분위기로 좀 확산될 수 있을 거고, 이것이 좀 민간 부분으로 확산되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비정규직 문제의 어떤 해결점의 시발점이 되는 이런 정책을 펼쳐보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미디어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보도가 여러 관점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울산 북구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 중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청장님의 계획이 어떤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서 농민들을 살리는 정말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8월 달부터 우리 북구청과 관계기관, 우리 급식 관련 종사자, 그리고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이런 분들이 민간 거버넌스로 추진위원회를 이미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조례나 규칙, 이런 부분들을 제정하고, 이후에 생산자 단체와의 어떤 협약 체결, 또 물류 체계의 확정과 또 수발주 전산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제 도입해서 이후에 이제 학교 관계자들이나 학부모 관계자들, 또 영양사분들, 이런 분들을 충분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 어떤 세부 내용을 본다 그러면 지금 북구 지역에 초등학생 약 한 15,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전체적으로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고,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전학생을 다 실시하기에는 북구 예산으로 무리가 가기 때문에 6학년 정도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한 200인 정도의 어떤 열악한 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그 학교는 전체 무상급식을 실현해서 울산 북구에서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의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전국적인 분위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윤 구청장은 취임 이후 일회성 낭비성 축제는 과감히 축소하고 또 그 예산으로 지역의 문화복지 예산에 집중 투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구청장님, 문화복지 분야의 구체적인 발전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첫 번째 했던 사업이 해마다 강동 해변축제라는 명목으로 연예인들 불러서 좀 일회성으로 특성 없는 축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간부들과 회의를 거쳐서 가감히 이렇게 그 사업을 축소하고 그 예산으로 주민들이 한 달 내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대단히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듯 문화복지 전반적으로 이례적이고 낭비적인 부분들은 축소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문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거고요. 복지와 관련해서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이렇게 하면 좀 소극적인 표현이고, 누구나 누리는 복지로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또 우리 여성들, 또 많은 사회적 약자인 우리 장애자들, 그리고 우리 노인들, 이런 분들이 누구나 다 함께 잘 누릴 수 있도록 근역별로 복지관도 마련하고, 우리 장애인 복지관도 설립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놀공간, 또 문화센터, 이런 부분들도 좀 확충하고, 어떤 울산 북구에 산다는 것이 정말로 자랑스럽도록 교육문화복지가 넘쳐나도록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 새로운 모범을 만들 생각입니다. 10년 동안의 야당 시연을 거치면서 또 이번에 그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신 그 윤 청장께서 그 앞으로 포부도 매우 크실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그 향후 4년 동안 구청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계획이 계시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북구의 모든 행정은 주민 참여 속에서 출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북구 행정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 북구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보고서에는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없는 요소가 이미 기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누구하고 협력할 것인가, 어떤 전문가 그룹에 자문을 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명시해야 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한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업과 어떻게 연계되어서 추진될 것인가, 이것을 기존 사업할 때부터 다음 사업을 염려하거나 또 예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연계 사업을 명시하고, 세 번째로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한 과만 다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가 연계되어 있다면 어느 과와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사업할 때는 그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시설이나 제도를 그냥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이용하십시오가 아니라 주민들이 사업 단계부터 참여하고 전문가 그룹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고 나서 오류를 범해서 다시 일을 하게 되어서 두 번 일하게 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 그런 오류를 무척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처음부터 제대로 한다 그러면 다소 더디더라도, 다소 예산이 더 들어가다 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계획 단계부터 완벽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북구가 그런 모범적인 행정의 어떤 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호 울산 북구청장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본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